안녕하십니까. 노자 읽는 최경렬입니다. 오늘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이 지금 길어요. 길고 중요하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여기는 왕필본도 긴데다가 백서본에 갑본, 을본이 다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죽간본도 존재를 해서 긴 글에다가 판본이 4개가 돼서 좀 길 수도 있는데, 자, 어떻게든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왕필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하, 개지, 미지, 위미나, 사, 이거 오를 읽어야 된다. 요거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 오, 이라, 미와 오를 이제 개지, 선지, 위선, 사불선이라. 고로 유무상생, 전화 주어고, 고로 유무상생, 난이 상성, 장단 상교, 고하 상경, 음성 상화, 전후 상수라. 시이로 성인 처 무의지사하고 행 불언지교라. 여기까지는 두 번째 단락이 되겠죠. 만물 작언이 불사, 생이 불유, 위이 불시, 공성이 불구라. 부유 불거, 시이 불거라. 세 번째 단락이 되겠죠. 여기를 아마 첫 번째로 끊어야 되거든요. 제가 세 단락으로 끊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석을 하면 대충 이렇게 돼요. 천하 사람들은, 여기 천지가 아닙니다. 이 천지가 아니에요. 천지는 우주를 얘기하고, 천하는 그 인간들이 사는 세상, 사회를 얘기하죠. 온 세상. 천하 사람들은 모두 미인 줄은 안다.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줄을 아는데, 이것은 오다. 오. 미와 오입니다. 이것은 이제 추한 것이다. 여기 추의 뜻입니다. 이게 추의 뜻이에요. 추의 뜻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건 사실 아름다운 게 아니라 추다. 모두 천하가 생각된 거죠. 모두 선인 줄은, 선은 선이다. 선이 선인 줄은 알고 있지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불선이다. 선이 아니다. 여기 이 자수를 강조를 했죠. 아름다움, 그거는 추한 것일 뿐이다. 선이라는 것, 그거는 불선일 뿐이다. 반대적으로 상대가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상대적인 사고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유와 무, 난과 이, 길고 짧은 것, 높고 낮은 것, 소리와 소리, 요것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리와 소리, 앞과 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것, 있는 것과 없는 것이라는 건 서로, 상은 서로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라는 뜻도 포함이 하고 있죠. 두 개가 같이 존재해서 서로 생겨나고 있지, 유는 무를 전제로 해야 생겨나고, 이 반대도 마찬가지고, 어렵고 쉬운 것도 비교해서 견주어 봐야, 그래야지 이게 어렵고 쉬운지 알아주니까, 이건 둘이 상대적으로 서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거죠. 길고 짧은 건 서로 비교를 해봐야 길고 짧은 건 서로 대봐야 하는 게 아니라, 긴 것도 어느 쪽에 가면 작아진다는 거죠. 작은 것도 어디 가면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이렇게 드러난다 이거죠. 이건 틀린 말이 아니죠. 고하도 마찬가지죠. 높고 낮음은 상대적으로 서로 경자가 사실 안 되죠. 서로 기울어진다. 근데 요게 좀 다른 판본이 더 정확합니다. 이 고하도 이제 대보고 해봐야 서로 차이가 나타난다 이거죠. 절대적인 게 아니라, 이 소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 소리는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이런 것들까지 얘기를 하겠죠.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앞과 뒤도 서로 따르는 것이지, 완전히 앞에 있고 완전히 뒤에 있고 늘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또
거꾸로 앞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이거를 이제 뭐 노자의 상대적인 사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상대적이라 그런 건 일종의 가치체가 고정되어 있다고 이제 상정을 하고 얘기하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려고 그렇게 논의를 벌이는 건데, 노자 사상은 기본적으로 이 절대화된 고정성이 없다는 거죠. 성인의 사고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게 핵심 전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미, 오, 선, 불선 이런 것들로 고정된 실체를 깨려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없다. 항상 변화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고정된 실체가 없고 서로 뭐랄까 상대적으로 늘 고정되지 않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성인은 무의 사를 처리하고 말하지 않는 그르침을 행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것도 달라갈 부분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물은 생겨나지만 말로 이래라 저래라 언어로 참변을 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만물을 모두 다 낳지만 생성시키지만 자기 소유로 갖지 아니하고. 참 좋은 말이죠. 모든 것을 행하지만 자기 능력으로 잘 한다고 뻐기지 않는다. 자기 능력을 믿는다. 자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공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처세의 아주 금원들이죠. 머물지 않는다. 오직 머물지 않는다. 이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공. 대충 이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깊이 논의를 벌이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백서, 이게 갑본이면 이제 글씨 차이가 몇 개 보이죠? 제가 이제 이걸 다 올려놨는데, 이렇게 이런 것들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신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항자가 들어가는 거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갑본 성이나 성자가 다르죠? 여기 이제 빠진 글자들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을본 같은 경우도 글씨가 완전히 다르죠? 네. 표시가 몇 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인할 때도 이게 좀 다르죠? 이것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작자도 이렇게 이상하게 쓰이고 불시라고 되어 있죠? 주간본이 문제인데, 제가 이제 요렇게 이제 따로 표시를 좀 드릴 텐데, 이런 글자 여기 좀 다르죠? 이런 글자들은 이제 사전에 없는 것이고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억지로 이렇게 글씨를 만든 것들입니다. 요 인쇄차라 이렇게 드러나긴 했는데 속지 마시고 제가 따로 설명을 해주고 옆에 쓰는 글자를 믿어주시길 바라겠어요. 주간본이 상당히 완성된 형태로 나와 있죠. 이런 것도 다르죠. 이것도 좀 다른 글자인데, 요거 다른 글자고 한 글자입니다. 이거. 참 주간본이 오래된 글자가 이렇게 완필본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남아 있다는 게 참 놀랄 만한 일이죠. 자, 첫 번째 왕필본을 보고 이거 읽었으니까 이 백서본하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백서본에는 천하, 개, 지, 미, 위, 미 이렇게 돼 있죠. 미, 지, 위, 미라고 이제 왕필본 돼 있었는데 지자가 빠진 거죠. 여기 왕필본이고, 그쵸? 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여기 사가 빠진 거죠. 여기 사가 있어야 되는데 왕필본이 여기 들어간 거죠. 왕본에는, 그쵸? 사가 여기 들어가 있고, 개, 지선 하고 여기 몇 글자가 빠져 있죠. 그리고 이제 사자가 요 글자로 되어 있죠. 꾸짖을 자자인데 옛날에는 이게 통일됐다는 걸 여기 알 수가 있죠. 백서본은 이 자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에 의가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일본은 또 가보면 미지 위 미라고 해서 똑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왕표라고. 그 다음에 이
오라는 글자가 요 글자로 되어 있죠. 옛날에는 요 글자가 이제 글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통용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도 이제 사불선 의자가 요거로 되는데 요게 차이가 있고, 여기도 미지임이란 요 네 글자가 지금 빠져 있죠.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주강본에 가면 이 미자가 요 미자가 아니고 사실 여기 없는 글자가 진짜 글자입니다.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이게 이제 주간본에 되어 있는 거죠. 주간본에는 워낙 지금 사라진 초나라 글씨체라 사라진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 글자. 미의 고 형태 아니면 이 우리 작을 미자라고 하는 거 발음이 똑같게 이렇게 썼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도 이제 오를 이렇게 쓴 거죠. 지선할 때 선지 위선할 때 이게 빠진 거고, 차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차기 불선이다. 그래서 요거랑 이제 차이가 있죠. 요게 이제 일장에서 보이는 것들의 이제 차이점이죠. 이제 왕필본을 보면 여기서 이제 미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미와 선의 문제가 있죠. 오라고 말씀드렸고, 이거 오라고 있는 게 아주 중요한데, 미와 오를 상대적 개념으로 두고 상대되는 선과 불선을 상대적 개념으로 둔 거죠. 우린 지금 현대적인 한국어의 어법상 서양의 번역어 때문에 그러는데 선악으로 주로 쌍을 맺죠. 선악으로. 근데 동양에서는 그렇게 짝을 짓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선의 반대는 불선이고 미의 반대는 오입니다. 오. 그러니까 미라는 건 내가 아름답게 생각하다, 좋게 생각하다 이런 것이고, 그거에 반대되는 게 오죠. 마음으로 꺼려하고 싫어하고 피하고 미워하는 것, 이렇게 돼요. 이걸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좀 개념화 시키면 앞에 거는 이제 미학의 문제, 요 뒤에 거는 이제 윤리학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선과 불선은 윤리학의 문제고 미와 오는 미학의 문제라는 거죠. 이게 심리적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어떻게 그거를 내가 대상이나 그 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름답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 미워하는 혐오감을 느끼느냐, 오자 요거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노자는 동양에서는 일반적으로 윤리학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고전의 윤리학의 핵심이 놓여있다고 얘기들을 하는데, 특이하게도 노자는 미학을 먼저 꺼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분류를 했지만 미학과 윤리학은 분리가 안 되죠. 사실 서양 사람들이 이걸 분리를 했어요. 그 윤리학과 미학을 분리를 해서 윤리학은 당위 언어, 참 거짓을 판정할 수가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유학은 일종의 좀 문제성이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데, 이 동양에서는 그 윤리학과 미학을 이렇게 분리시키지 않은 거죠. 이게 참 재밌는 사고방식이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미, 오를 상대 짓고 선과 불선을 상대 지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라는 실체성이 없다는 것, 선이니 불선이냐는 실체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과 오, 미와 오, 선과 불선 서로 상대적이고, 그러므로 해서 개념이 상대적으로 쓰여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노자 전체를 관통을 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제 한 발자국 더 올라가면 이 고정된 실체 개념이 없다는 것에 대한 이 비판도 있지만, 이 고정된 실체 개념을 만든 인간 중심의 가치, 인간 중심 가치에서 이 인간 중심성에 대해서 노자는 아주 비판적이죠. 이건 장자도 이걸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데, 인간 중심주의에서 되게 비판적입니다. 그 인간 중심주의를 노자는 이걸 인위라고 얘기를 했고 또는 유위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미, 오, 선, 불선이라고 하는 인위와 이 유위에 의해서 사람들의 가치 개념이 고정화되고 실체화시키면서 여기 문제가 생긴다는 게 여기 사고에는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우리 보통 뭐 되게 인간적이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이 폭력적일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는 미와 오, 선과 불선이
역동적 관계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가치는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화시켜서는 보아서는 안 된다. 걸 여기서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백서본하고 왕필본에는 약간의 글자 차이가 있다고 그랬지만 미지위미라 그랬든지 미위미라 그랬던 거하고는 별 차이가 없죠, 사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첫 번째 구절에서 개지미위미라고 했던 미지위미라고 했던 뒤에 구절에 가면 개지선이라고 해서 빠져 있어요. 뒤에가 빠져 있는데 요거는 이게 한 문장이기 때문에 주어도 생략돼 있고 여기 청약돼 있죠. 당연히 선다면 선지위선이라고 하는 게 생략됐다는 걸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서본 글을 훨씬 더 간결하게 쓰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앞에 보이는 말을 반복하지 않게 쓰인 거죠. 요걸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주간본인데, 주간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 개지선 사기불선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요것은 잘 보시면 차와 기는 같은 언어예요. 모두 선을 알지만 이것은 불선일 뿐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 기와 차가 겹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차라는 글자는 많은 경우 한문에서 이 야자란 글자가 통합니다. 같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읽냐면은 개, 지, 선, 차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기, 불, 선, 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요게 야자가 되는 거죠. 그럼 개, 지, 선야, 기, 불선이야. 모두 선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불선이라. 네 자식 글이 딱 떨어지죠. 요렇게 읽기도 합니다. 요것도 괜찮은, 충분히 읽기가 가능한 방식이에요. 리듬감도 맞고 이 차가 야라 쓰이는 것도 보여지기 때문에 그걸 아마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볼까요? 왕필본에는 고, 유무상생, 유무, 난이, 장단, 고하, 음성, 전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요 앞에 문장을 그대로 받아서 성인, 처, 무의지사, 행, 불언지교 요거 말씀을 드렸어요. 요것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 앞에 문단을 받아들여서 미학, 윤리학 그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 상대성이 모든 것에 적용되는 예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무, 난이, 장단, 고하, 음성, 전후 요거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항목으로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죠. 고자를 써서 왕필은 얘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음성이 나왔는데 딴 건 큰 문제가 아닌데 음성이 나왔죠. 음하고 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음은 궁상가치우 아니면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듯이 음정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음정이 정해져 있는 걸 얘기를 하고, 소리는 음정이 정해지지 않는 소리, 이건 사실 노이즈에 가깝죠. 모든 음입니다. 여기서 화락을 했는데 이 음이라고 하는 고정된 음과, 이제 사실 이게 작곡하는 음악의 자료죠. 음악의 자료. 그 음이라고 하는 것은 노이즈가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음악이라는 게 뭐랄까, 이렇게 어떤 우리가 임의적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정해놓고 그것을 결합시키면 음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음악의 재료가 되는 음은 성이라고 하는 것의 배경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꾸로 뭐라 그럴까, 성은 시끄러운 소리라고 사람들이 타개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음의 배음이 된다 그러나, 우리 음악을 들을 때 소리가 시끄럽게 들린다는 얘기 아니라 우리가 성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음이 들어왔을 때 음의 가치가 제대로 발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음은 성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화를 쓴 겁니다. 이 음은 좋은 소리, 화는 노이즈니까 불협화 이런 식으로 상대적이긴 하지만 여기에 약간 좀 이렇게 좀 크게 보는 의미가 있어요. 요 상당히 재밌게 얘기를 한 거죠. 그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유무, 난이, 장단, 고화, 음성, 전후 이런 것들은 상대적이면서도 서로 어우러지고 서로 필요로 하고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상생이자 상성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고화상경이 되어 있는데 이 고화상경이 다른 판본에 가면 백서본에는 영우 이렇게 되어 있죠. 요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 그리고 이 형자는 장단지 상형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장단이 상교로 비교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형으로 되어 있어요. 요 형자와 요 형자는 계속 통일되죠. 그래서 이제 한비자의 혁명지수를 때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요 글자로 이렇게 쓰기도 하죠. 아니면 여기에 또 이 글자도 똑같아요. 요 글자도 형자 다 같은 글자입니다. 이게 같은 계열의 글자예요. 그러니까 길고 짧은 건 서로 형성해 준다. 이렇게 뜻이 통하는 거죠. 여기 보면 위 아래는 서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영은 이 영자는 한나라 경제인가 그 사람 이름이 유영입니다. 영. 그거를 휘하느라고 이거를 썼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채우다는 뜻보다는 이 드러난다. 높은 것과 낮은 것은 비교할 때 그 모습이 제대로 드러난다고 해서 정자로 보는 게 의미가 맞을 겁니다. 그리고 백서본 갑에는 음성할 때 음과 성을 요 의자로 썼어요. 요게 이제 옛날에는 통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전후를 선후로 썼는데 이건 의미 차이 거의 없죠. 그리고 숫자도 이 따르 숫자를 이렇게 썼으니까 이게 통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끝에 가서 이 항이란 말을 써서 강조를 했죠. 이런 것들 모두 항상된 형성들이다. 항상 그러하다. 항상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시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를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것은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써있는 시는 한문의 시라는 이 어조사, 접속사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럴까 앞에서 상대적인 가치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성인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논리적 연관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요즘 어사가 센 말이에요. 이걸 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흔히 하는 허사로서의 그러므로 정도가 아니라 강조를 해서 한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성인이라는 주어가 등장을 합니다. 주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백서본에는 성인을 소리성자로 썼죠. 이 성인할 때 거룩할 성자하고 소리성자는 사실 음이 똑같기 때문에 이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요거를 이제 따져보는 사람이 있죠. 요게 이제 성자가 다른 백서일본에 가면 요것도 요 글자는 아니고 사실 요 글자인데 요렇게 되는 거. 요 위에 거만 남아있는 거. 위에 거만 요렇게 요 글자로 보셔야 됩니다. 위에 거만 성자 이렇게 되는 거고 무자는 뭐 이렇게 많이 쓰니까 이 주간본에는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주간본에 보면 글씨 차이가 꽤 많죠. 주간본 제가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주간본은 음성 할 때도 이 성자도 이 거룩할 성자하고 소리 성자를 바꿨었죠. 자, 이 성자를 두고 지금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성인이 무슨 뜻이냐 두고 얘기를 할 때 성인은 이제 글자를 보고 요 글자, 입구자, 요 글자죠. 이게 왕이라는 뜻으로 이제 보기도 하는데 귀와 입이 있죠.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똑똑하고 지혜롭다,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해주는 말을 잘 듣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주어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된다. 뭐 이렇게 한자로 설명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렇게 파자를 안 하고 요렇게 파자를 하더라도 뭐 이렇게 파자를 하든가 아니면 요렇게 파자를 하고 플러스 요렇게 파자를 할 수도 있죠. 핵심은 여기서 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소리성자에도 귀가 들어가죠. 들어야 소리가 나니까. 다시 말해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 하늘의 소리는 백성의 소리, 백성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인류학에서는 제사장, 제사를 지내고 하늘의 뭐라 그러죠? 말을 듣는 제정일치 시대의 유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이제 좀 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성인은 하늘의 말을 듣고 백성의 말을 듣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참 재밌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리성자와 통한다는 게 이 단순히 소리 문자뿐만이 아니고 의미가 상당히 통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무의지사와 여기 행자는 다른 판본에 보면 불언지급 왕자도 왕필본도 그렇고 행과 거는 모두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이 행불언지급이 대꾸 문장인데 성인은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한다는 뜻. 뒤에 것부터 해석을 하면 말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한다는 얘기죠. 가르침은 말이에요. 누굴 교육시키고 깨우침을 주고 가르친다는 건 말로, 담론으로,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동양은 전통적으로 말 없이 행동해야 그게 가르침이 됩니다. 이게 참 아주 오래된 말이지만 이 지혜가 지금도 안 지켜지죠. 지금은 뭐 교육 시스템 자체가 이론 중심으로, 담론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실천을 다 잃어버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 없이 실천해야 그 가르침. 말 없이 이 가르침을, 말 없는 가르침, 말이 필요치 않는 가르침을 행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무의의 일에 처한다, 거한다. 무의의 일에 처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무의라고 하는 것은 앞에 얘기했던 그쵸? 선, 불선이라고 하는 대원칙 아래 있었던 유무, 난이, 장단, 고하, 음성, 선우 이런 것들을 절대화시키고 고정화시키는 인간주의적 가치관 인위라 그랬잖아요. 이걸 인유라고 유위라 그러는데 이런 유위의 행동을 하지 않고 이것을 없애고 이것을 비판하고 이런 고정된 실체를 상대화시키는 무위라고 하는 행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위를 아무것도 안 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처럼 천박한 해석은 그건 말이 안 되는 해석입니다. 뒤에 보일 텐데 노자의 행동은 무위를 행하라는 게 노자의 핵심 사상입니다. 무위를 행하라. 무위는 뭐냐? 인간만의 인위적 가치, 유위의 행함, 제도적 권위, 이건 다 제도화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런 것들을 다 하지 말아라. 그런 행동을 원래 상태로 돌려놔라. 그거를 무위라고 해요. 무위라는 거 되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가치척도 고정됨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놈의 유의지사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사실 이 무의지사는 하늘이 인간에게 준 어떤 자발성,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자연스럽고 훌륭한 행동을 그대로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제도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참 재밌는 겁니다. 이건 이제 확대해서 이 유의와 이 무의를 대립적으로 정치적으로 행동을 하면은 백성을 올가매는 제도적 구속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세금, 형벌, 가혹함, 부욕동원 등등 이런 걸 다 없애고 하지 않는 것이 이 성인 여기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인을 본받아 통치하는 치자를 얘기를 하겠죠. 이걸 정치적 텍스트로 읽는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불언지 교할 때 이 교자도 주간본에 보면 이 효자 요 부분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판본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형태. 요걸 제가 이제 이렇게 없는 글자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이 더러운 글자 여기 있었죠. 이건 다 두려워하다는 뜻인데 난석이라 근데 요렇게 읽을 수밖에 없죠. 또 하나 이제 유무를 우무로 썼죠. 이걸 보면 우자와 유자가 통용된다는 걸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간본을 보면. 그리고 형자와 형자 똑같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정자도 이 삼수변 있는 영자를 썼는데 여기서 이제 같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주간본이 제일 오래된 판본인데 이게 어려운 글자를 쓰고 있다는 게 되게 참 신기하죠. 그 후대에 와서 복잡한 글자가 생기고 어려운 글자가 탄생했다는 게 일반적인 한자에 대한 사람들의 이 선입견인데 그걸 다 이걸 보면 다 부서뜨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장단의 단자도 사실 주간본이 입구자가 없는 글자입니다. 여기 단자. 그리고 요 끝단자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요 글자. 자, 그래서 이 단으로 읽어요. 어쩔 수 없이 제 음을 이렇게 달았는데 단으로 가야겠죠. 장단 상경야. 그래야지 아마 말이 순할 겁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필은 이제 만물 작언이 불사라 그랬죠. 요게 이제 참 재밌는 건데 언자가 들어갔고 이 다른 판본에 보면 백서본에는 아예 없고 위이 불지라 그랬죠. 다른 판본에 지는 사실 시의 뜻이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이제 똑같이 하는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공성인데 성공이라 그래서 이 얘기를 했고 여기 이제 그 불건데 여기는 부유거라 그래서 여기 이제 불자가 이 고본사 이불자를 쓰죠. 이 빠져 있는데 이건 아마 잘못 필사하면서 잘못 빠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안 그러면 문맥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백서일본에는 만물 작을 이렇게 썼죠. 참 재밌는 건데 이게 이게 발음이 석하고 작하고 똑같기 때문에 통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시자는 이렇게 통용이 되는 거죠. 믿을 시자 이렇게 시중들 다 할 때 같이 되는 거죠. 불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재밌는 게 주간본 역시 옛날 글자인데 만물할 때 물자를 이렇게 썼죠. 그쵸? 그리고 여기 작자를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이 주간본의 작자는 자기의 고형태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작자 있고 여기 또 우자 같은 게 쓱 들어갔어요. 이게 원래 글자죠. 그래서 만물 작 제가 이거 우자를 쓴 게 요거 쓴 게 요렇게 쓴 게 바로 그거죠. 만물 원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원래 이제 이렇게 없는 글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물 작, 이 언자가 빠져. 불, 여기도 시자가 이 글자가 아니고 원래 제가 빠뜨린 건데 없는 글자라. 만물 작기 불 요렇게 돼 있어요. 저도 처음 보는 글자고 초나라의 시자라고 이제 학자들이 고증을 한 거죠. 이런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희한한 글자죠. 여기도 위 불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성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부자를 천자로 썼어요. 옛날에 그 개그맨들이 이 지압이 부자는 사실 하늘을 뚫고 올라간 것이다 라고 이제 농담 삼아서 얘기를 했는데 이거 보면 그 농담이 근거 있겠다는 우스갯소리가 통용되는 것이 있죠.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자, 글자를 한번 대충 봤습니다. 다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필본의 여기 이제 마지막 이 2장의 세 번째 단락에서 만물이라는 주어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만물이란 주어가 나오지만 만물은 생겨났는데 말로 참견하지 않 모든 걸 이제 만들고 생하고는 의미가 비슷한 거죠. 탄생시키지만 자기 소유로 하고 행동을 하지만 여기 같이 이제 비슷한 어구들의 반복이죠. 공정이 불과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만물이라고 얘기했지만 표면적인 주어는 만물이지만 이 만물이 하는 이런 행동을 성인이 그대로 따라하고 본받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성인이 숨은 주어라고 하도 무방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과 만물이 이렇게 하는 원천은 나중에 또 도라고 언명이 되기 때문에 만물이라고 얘기했지만 성인과 더 깊은 측면에서 도가 이 숨은 주어로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왕피는 여기 이제 만물착언이라 그래서 이제 어조사를 고르고 만물이 사물을 만들면서 이것저것 참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이제 이게 끊어서 만물은 사물을 만들어내고 이 참견하지 않듯이 성인도 마찬가지야. 여기 계속 반복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주어를 성인으로 봐서 만물은 만들어내고 성인은 참견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언자 때문에.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꺼려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성인과 도가 수문주어로 볼 수 있다는 거로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이걸 이렇게 왜 언자에 그렇게 미련을 두냐 하면 이걸 다시 쓰면은 작이 불사, 그쵸? 생이 불유, 위이 불시,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성이 불거. 이렇게 해서 네 자씩 네 구절로 딱 떨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리듬 있는 글이고 보기도 좋은데 왕필이 언잘러서 호흡을 한번 딱 가다듬었어요. 이게 참 재밌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왕필에서 만물작원이 불세에서 어느나마 후대 첨가된 거릴 수도 있겠다 하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많죠. 백서만에 그리고 이제 여기 생이 분류라는 거를 왕필 번에만 보여요. 참 만물을 낳고 하지만 자기 소유로 하지 않는다. 부모들이 자식 키울 때 어려운 게 자식을 낳기 때문에 이 소유관념 이게 힘든 거죠. 이게. 그래서 어려워지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서본이나 이 주간본에는 모두 이 백서 여기도 자기 불시로 돼 있고 주간본도 만물 자기 불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사자가 아니고 이 왕필본이 이게 사자가 말로 하는 모든 행동들 아닙니까? 이게 말로 하는 모든 행동들 말로 참견하다, 말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말로 간섭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시로 썼죠. 만물은 생겨나지만 뭐라 그럴까? 주도하다. 내가 오리지널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다. 내가 그거를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선도하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죠. 시자의 의미가 약간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해석이 좀 여기 좀 이렇게 좀 착오라기보다도 약간 혼란이 생길 수 있죠. 만물은 생겨나지만 만물은 시하지 않는다. 만물은 위하지만 만물은 시하지 않는다. 이게 되지만 만물은 탄생을 하는데 그걸 본받아서 성인은 태어난 만물에 대해 내가 자기적으로 이니셔티브를 지고 주도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만물과 성인이 겹쳐서 읽을 수도 있죠. 다른 문장을 다 그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언자를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주저를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만물 자기 불씨가 왜 중요하냐 하면, 왕필병이 불사론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노자 17장에 이제 왕필이 줄을 달면서 말을 하기를, 대인 재상, 대인이 윗자리에 있으면서 무위지사, 그쵸? 무위지사, 그쵸? 무위가 앞에 나왔던 말, 무위지사하고 행 불언지교하며, 앞에 나왔던 거죠. 불언지교하며 만물 작언이 왕필 이 주석을 할 때 만물 작언이 불위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왕필이 자기 줄을 달면서 17장에 줄을 달면서 작언이 불위시라고 해서 이 시를 완전히 쓴 거죠. 그러니까 왕필이 주석을 달 때 본 판본은 백서본하고 가깝다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행 통행본에서 만물 자기 불사라고 한 것은 후대에 누군가 이거를 변조를 해서 끼워넣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왕필 스스로 주석을 달면서 불위시라고 해서 이 원본의 백서본에 가까운 것을, 이 글을 직접 자기가 썼기 때문에 참 재밌는 거죠. 이제 이게 해석도 좋죠. 시원하니까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다, 주도하다, 이끈다, 이런 뜻을 갖지 않는다고 보아야 이 뒤에 요 말에 있는 거 생이 불유하고 의미가 이제 정확히 겹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기서 그 다음에 위이 불씨는 불지 말씀드렸죠. 위이 불씨는 위이 불지 지로 되어 있죠. 이때 지자는 시자로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물은 행동하면서도 실천하면서도 자만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시자를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지자로 두면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차이가 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면서 그거를 그러니까 마음에 두고 의식하고 괴념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자연스럽게 놔둔다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성이라고 그랬다가 성공이라고 그랬다. 이거 성자 하나만 주간본에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요 왕필본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만물 작언이 불사, 생이 불유, 위이 불씨, 요 세 대목 있죠. 요 세 대목은 노자책 전체를 4번 반복이 됩니다. 10장에 나가면 10장에 보면 생이 불유, 위이 불씨, 그 다음에 장이 불제, 똑같은 말이에요. 장이 불제, 그쵸? 길러주지만 자기가 주관하는 뜻이죠. 주관하지 않는다. 이것을 일러 현덕이라고 한다라는 게 이제 10장에 또 보이고, 51장에 똑같은 말이 또 한 번 보이고, 77장에 가면 시이로 이 때문에 성인은 위이불시하고 공성이 불처하며 기불 70장 기불욕 현이죠. 현현 자기의 현명을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보여서 4번 모두 반복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는 겹치는 몇몇 구절들은 노자의 독창적인 표현이나 말 이야기보다는 당시에 많이 쓰이던 성어를 가져와서 설명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요. 이게 왜 타당성이 있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 당시에는 일반적이었을 그 당대 노자유 살았던 이 글이 쓰여지던 시대에 돌아가면 당시 사람들에겐 널리 알려진 유행하는 트렌디한 말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말이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해서 주석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더 어려워지고 그런 현상이 있다고 제가 한번 얼핏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요런 것이 아마 그런 증거로 보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재밌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판본을 보는 재미? 뭐 글자가 다른 걸 견주어 볼 때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